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란 무엇인가? 이거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대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치란 근본적으로 권력적 행위고요. 그래서 정치의 목적은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선거에서 이겨야만 권력을 잡거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정치인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이들이 어떻게든 자신을 뽑아줄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면 국가나 국민보다는 정난한 이익 추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선거를 일종의 업적 심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선거라는 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유일한 기회이자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 그런 날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만일 내일 비가 내리더라도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아마도 정치인들은 보다 정난한 얼굴을 드러내면서 오직 권력 투쟁에만 몰두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비가 적지 않게 내리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비 많이 오는데 내일 비 온다는 거죠, 조금. 오락가락 한다 그러죠. 예, 이게 지금 오락가락하는 비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예. 장마비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헤드카피 뭡니까? 네, 원데이 모어인데요. 하루만 더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뒤집을 수 있다. 네. 다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연극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하루만 더 있으면 예. 다음 날이 또 오면 그렇죠. 어떻게 될 것인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운명. 자, 누구보다 지금 지역별 후보들의 명함이 이제 내일 이후에 엇갈리겠습니다만 지역마다 선장을 뽑는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아까 신 교수님 오프닝 멘트처럼 유권자의 운명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지역별로 그렇습니다. 갈리게 되겠죠. 예. 뭐 지금 사역을 다 하겠죠. 잠도 안 올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예? 잠도 안 오고 막 입맛도 없고 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후보자들. 예. 아주 난리죠. 지금 이제 먼저 우선 수도권 대첩 한번 살펴보면요. 네.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박빙의 초박빙. 초박빙도 이게 어려워서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이니까요. 네. 초초박빙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예. 어제 이제 밤에 박원순 대 정몽준 대 박원순 이 TV 토론이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정 후보의 끈질기게 지속된 이제 농약급식 공세 과연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인가 궁금해지고요. 예. 경기는 남경필, 김진표 이 블랙아웃 기간 여론조사가 6일 동안 금지됐지 예.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과연 이 야권에서 바라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을까? 예. 아니면은 남 후보가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을까? 또 인천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네거티브 공방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예. 이게 야권의 맹주, 차기 대권 주자를 꿈꾸는 송영길 후보와 아하. 이게 박심 중의 복심이다 이렇게 불리죠. 유정국 후보의 대결이었는데요. 내일이 지나야 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오늘 되니까요. 네. 막 이제 이 월드컵 전처럼 드디어 이제 궁금해지면서 가슴이 빨간 티셔츠 두근두근 입고 어디 나가야 돼요? 예? 나갈 곳은 없습니다만. 근데요, 이번에 사실 네거티브가 조금 유난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 이유가 선거운동은 지금 조용히 치를 수밖에 없는 거의 사회적 못하는 분위기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어떤 기자분은 자꾸 저한테 왜 네거티브가 나쁜 건데 나쁘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정치판에서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네거티브가 사실 영향력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비용 고효과로 맞습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효과 없으면 그렇죠. 후보자들이 미쳤다고 저거 하겠어요. 진작에 선거판에서 그럼요. 사라졌겠죠. 예. 근데 이 광주, 부산도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올해 지방선거에서 가장 재미있는 지역이 될 것 그죠? 같습니다. 특히 예. 이제 이 야권의 텃밭, 전남 광주, 예. 그리고 여권의 이제 텃밭, 경남의 부산, 이 두 지역이 그 어느 때보다 무소속 이 당선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예. 전남 광주는 이제 강훈태 현 시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문제는 윤장현 후보가 그야말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된 후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당심이 그쪽에다 쏠려 있고요. 저는 이게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전국이 다 박빙이어서 이 새정치연합의 지도부가 전국을 돌고 있어야 되는데 거물급 인사들이 계속 광주를 내려가더라고요. 예. 야대 야의 격돌인데 전체 판세에서 지금 이게 너무 소모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손학규 네. 대표가 광주에서 누가 이기든 그렇죠. 우리 사람이다라는 핵심적인 얘기가 얘기를 그래서 한 거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산은 이제 오거돈 후보 이제 네. 초미의 관심이죠. 무소속 이 시민 후보인데 네. 당선될 것인가? 아하. 당선된다면 당적을 어떻게 이제 또 선택할 것인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충남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충북은 더 그래요. 이게 그렇습니다. 더 박빙이고. 그렇습니다. 박빙 아닌 데가 없네요. 박빙 네. 전국 박빙 아닌 곳이 없고요. 뭐 오늘 조간신문 보니까 그리고 박빙 네. 아닌데도 박빙이다 그래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또 흥행을 위해서는 아, 그럼요. 뭐 한 6, 7곳은 정말 박빙인 것 같고요. 예. 오차범위내 접전인 것 같습니다. 충청권 재미있는 것이 이 충북 충남 도지사는 야권 지사가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예. 그리고 이제 대전 세종 이 두 시장은 여권 또 시장들 여권이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수성 예. 입장이고 그래서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네 군데 모두 박빙이기 때문에 또 후보들이 굉장히 이제 닮아 있는 후보들입니다. 예. 그래서 표심이 과연 여로 흐를 것이냐 야로 흐를 것이냐 아주 미세한 그 방향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별 관심을 그렇습니다. 안 갖거든요. 관심이 없었죠. 네, 관심을 안 갖는데 어쨌든 뭐 교육감 선거도 지금 고승덕 후보 때문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죠? 자, 내일 어쨌든 선거 종료 기다려보고 다른 뉴스는 없나요? 다른 뉴스 있죠. 이 예. 세월호 여파로 차분하고 조용한 선거가 이제 드디어 막판까지 왔는데요. 예. 그 과정에 어제 이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 특위가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첫날 이제 진도 팽목항에 들리기로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권 의원들이 모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야권 의원들은 이게 보이콧 아니냐? 왜 협조 안 하냐? 최선을 다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 예.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아. 예, 심재철 특위위원장인데요. 예. 유족들의 이제 어떤 그 요청으로 일정을 조절하기로 한 것이다. 그랬는데 야권 이제 특위위원들에게 좀 늦게 연락이 가서 미안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야권은 선거 전에 진도 팽목항으로 다시 이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미루고 있다, 사보타주하고 있다 이런 입장으로 맹비난을 하고 있어서 예. 어쨌든 국정조사 어렵게 합의돼서 시작이 됐는데요. 예. 열흘간의 사전 준비 기간 첫날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일이 D-Day인데요. 지금 집권 여당, 야당, 지금 사실 근데 지방선거에서의 집권 여당은 야당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방정부에 있어서의 야당은 지금 여당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방선거 복잡해요. 심판론이 있었는데 예.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까지 이제 하소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카피에 맞는 노래 들으면서 오늘 우리 최 선생님하고는 헤어지죠. 어떤 곡이죠? 네, 이게 레미제라블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I Dream the Dream 다른 미래를 꿈꾸는 노래인데 아. 자 내일 유권자의 권리 행사로 다른 미래가 열리는지 한번 우리 모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하고도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네. 같습니다. I Dream the Dream. 레 미저러블의 주제곡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And their words inviting. There was a time when love was blind, and the world was a song, and the song was exciting. There was a time, then it all went wrong.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when hope was high and life was living. I dreamed that love would never die. I dreamed that God would be forgiving.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일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D-1일 그러니까 6.4 지방선거 오늘 하루 전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심 인터뷰에서는 여야의 입장을 차례대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요새 힘드시죠?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네. 아유 그래도 이게 또 정치하시는 분들은 선거를 하시면 엔돌핀이 많이 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후보들 같은 경우에. 그 피곤해가지고 힘들어서 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국민들께서 많은 그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뜨거운 지지가 내일 투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근데요, 지금, 가장 선거 막판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새누리당이 들고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통진당 후보들이 계속 사퇴하지 않습니까? 지금 울산, 부산, 경기도 사퇴했죠. 이게, 지금, 물밑에서 후보들 간에 뭔가 있기 때문에 사퇴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 이슈를 들고 나오는 세력이나 또 이 이슈를 부각시키는 그 언론사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그 사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공동 선대위원장인데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예. 어떻게 그렇게 보수 언론의 신문만 피면 이것이 크게 대서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새누리당이 또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그 고질적인 선거 프레임이죠, 대한민국에. 그리고 지난 대선과 2012년 총선 때에 그 뒤집어 씌우기, 그러니까 종북 뒤집어 씌우기 국정원까지 동원을 해서 댓글을 달므로써 그런 어떤 그 여론전을 했던 것에 또 재판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히려 그런 우려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후보 사퇴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음모단이나 이런 거 떠나가지고요. 네. 이게 지금 어떤 후보는 말이에요. 사전 투표 끝난 다음에 막 사퇴하고 이러더라고요. 글쎄, 저는 그런 상황을 잘 알지 물론 그러시겠죠. 있고요. 근데 예. 이거를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하시는지가 좀 약간 아니요. 이건 정치인으로서 사표가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제가 항상 그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바꾸면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프라이머리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네. 예. 미국식 그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하면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고요. 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예비 선거를 통해서 후보 2명을 선정을 하고 최종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런 선거 제도로 바뀐다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어쨌든 이게 조금 그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전 투표가 끝난 다음에 하니까 이게 사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 선거가 또 유난히 네거티브가 많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왜 유난히 많았다고 보십니까? 항상 이제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정계에 입문해서 그 해가 바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예.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으로서 이제 아주 악몽을 겪었던 그런 해죠. 예. 그 해에도 이제 그 한나라당은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거칠게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 이제 10년 후에 똑같이 지금 이제 세월호 또 박근혜
정권의 무능에 대한 예. 국민들의 이제 회의감 때문에 선거 분위기가 초반에 이제 그 굉장히 그 여당에 불리한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똑같이 새누리당은 한 번만 더 살려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읍소 전략을 하면서 굉장히 심한 네거티브 전략을 들고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자정시 민주화도 네거티브 안 하나요? 좀 하지 않나요? 저희는 네거티브를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어떤 네거티브가 있었는지. 지금- 예를 들면 서울시의 정몽준 후보가 들고 나온 그 예. 농약 급식 같은 것은 정말 그 사실 확인 감사원조차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서울시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낼 정도의 예. 네거티브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어차피 네. 반대 입장에서 지금 파트너가 없으니까 제가 파트너가 되드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그 사전투표가 이제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는 처음 적용이 됐잖아요. 그죠? 네네.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투표, 세대별 투표. 우선 첫 번째, 선관위 세대별, 예. 네, 투표 제도는 굉장히 편리한데요. 예.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리 투표가 가능할 것 같고요. 대리 투표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문 찍는 데는데? 지문을 찍더라도 그것이 이제 판별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판별까지의 시간의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디 차에 이제 버스에 태워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놀러 가서 그곳에서 투표를 하게 하는 행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며 또 투표함 보관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어떠한 신뢰를 줄 것이냐의 문제 그런 것들이 좀 더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단 도원 투표가 가능해질 수 있다. 가능합니다. 아니, 네, 그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는 진짜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선거 네. 이 투표소에 가서 하면은 그게 눈에 띄는데 어디 네. 놀러 가가지고 그냥 그러면 그 동네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관위가 지금 그 다음날 세대별 투표율을 쭉 발표했어요. 이거 잘한 네.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저는 선관위가 그 세대별 투표를 발표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사전 투표로서 선거에 어쨌든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관위가 세대별 투표를 발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투명한 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우리 박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70대의 투표율도 상당히 높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예. 20대, 60대, 50대, 70대, 40대, 30대 순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게, 진짜 저도 그 생각 못한 걸 오늘 말씀해 주셨네요. 그거 진짜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 당일날 출구조사를 하는데 출구조사가 그 투표가 끝나는 시간까지는 발표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것도 그거와 같은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건 선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요. 이거 네. 지금 사실 그 시작된 날부터 좀 파행이 돼서 국민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정말 실종자 가족 혹은 유가족의 입장에서나 상당히 좀 보기가 좀 껄끄러운 건 사실이에요. 예. 지금 야당 원내대표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첫날부터 파행을 겪은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또 상처를 남겼다고 보고 있고요. 네. 원래 국정조사 요구 계획서를 통과시키면서 6월 2일 첫날 팽목항을 가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새누리당의 신재철 위원장이 야당에게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연기를 해버렸죠. 이것은 그 새누리당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하나의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 앞에서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뒤로 가서는 국정조사를 내팽개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팽목항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 국정조사라는 것의 이유가 이 세월호 참사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이 사건은 새누리당이 그만큼 진실성이 결여됐다. 이 세월호 참사를 보는 진실성이 결여되고 그런 어떤 국민과의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 예. 그래서 저도 참 어제 굉장히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시 선거역으로 돌아와서 이 광주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광주에서는 손학규 전 대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광주에서 누가 되든 이거 다 우리랑 같이 일할 사람이다. 이런 논조의 얘기를 했는데, 그 광주가 뜨겁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역시 손학규 전 대표의 말씀에 동조하십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광주 선거가 다른 해의 선거와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윤장현 후보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이제 아직 제가 내려갔을 때, 한 일주일 전에 내려갔을 때는 아직 잘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후보 자신 자체에 대해서요? 예. 네. 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일주일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요. 예. 지금 광주에서도 이제 그 광주 시민들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 과연 무엇이냐? 이번 6.4 지방선거의 시대 정신은 사람 중심, 생명 중심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듣고 있고, 그리고 그 광주가 늘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을 만들어 왔고 앞서가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윤장현 후보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윤장현 후보라는 분은 지금 6.4 지방선거의 시대 정신인 그 사람 중심, 생명 중심에 가장 어울리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의 삶이 또한 그랬습니다. 네. 예. 우리 청취자 질문 하나 답해 주시죠. 네. 6401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이기고 싶은 지역 한 곳만 고르라면? 이게 질문입니다. 저는 경기도와 대전을 꼽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경기도하고 대전은 저희 새누리당이 현재 도지사를 하고 또 시장을 하던 곳이고요. 예. 그곳을 이긴다면은 저희 6.4 지방선거에 많은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지금 완전 접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경기도하고 대전 두 곳을 집중적으로 방문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김한길 대표가 말이에요. 선거 이후에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죠. 네. 가능할까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대통령의 생각에 달려 있겠죠.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그 야당 지도자를 만나는 것을 이렇게 행사치르듯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항상 이야기하고 서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그 한 국가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4 지방선거 이후에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내일이 선거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거운동도 이제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일을 격전을 대표하는 한마디 해주셔야죠. 예? 이번 지방선거는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책임론, 그리고 박근혜 정권, 브레이크 없는 정권에 대한 경고장을 보내는 그러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사람 중심의 사회로 더욱 성숙한 대한민국,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꼭 투표로서 표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였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F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유의 출발 새 아침 광고 듣고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투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레일 플래닛. 문의 1899-7182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예, 자, 신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2부, 오늘은 첫 순서로 역시 스포츠 소식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요새 이 축구가 난립니다, 또. 뭐, 돈 주고 그 월드컵 개최지가 선정됐다느니 자풍 많은데요. 자, 오늘도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월드컵 얘기부터 해보죠. 우리나라와 마지막 경기 펼치는 나라가 벨기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스웨덴은 2대0으로 이겼네요. 이거 굉장히 세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스웨덴 얘기를 좀 먼저 하면요. 예. 스웨덴이 이번 브라질 월드컵은 나가지 못합니다. 맨 마지막 플레이오프에서 포르투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두는 포르투갈하고 맞섰던 그런 팀이에요. 네, 피파 랭킹 25위. 그리고 어제 경기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습니다. 예. 스웨덴 입장에서는 월드컵에 진출한 벨기에를 상대로 우리나라 축구 죽지 않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예. 스웨덴이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경기 결과는 2대0 벨기에의 완승이었습니다. 아하. 네, 벨기에 로멜루 루카쿠라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에버튼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지난번 룩셈부르크 평가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었는데 예. 이날도 왼발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뽑았고요. 그리고 첼시에서 뛰는 벨기에 신성이라고 불리죠. 아당 아자르 선수가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예. 2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제가 경기를 쭉 봤는데 벨기에가 아주 훌륭한 개인기도 그렇고 조직력도 그렇고 원래 잘하죠. 예. 예, 특히 수비가 좋은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압승을 거뒀어요.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서 벨기에하고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벨기에를 좀 꺾기는 어렵습니다. 예. 전문가, 현지에서 본 경기 전문가들도 같은 조에서 벨기에를 무실점으로 막을 팀은 없어 보인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지금 있고요. 네, 현실적으로 우리는 좀 안타깝긴 해도 이런 걸 좀 바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벨기에가 앞선 두 경기를 좀 승리를 하고 우리 마지막 경기는 좀 쉬어가자. 그래서 약간 좀 주전들이 예. 빼고 그럴 때 우리한테 좀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아주 주관적인 희망이죠. 우리한테도 쉬어가자. 예. 네.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벨기에를 이기기 참 어려운 게 기량도 좋고 특히 벨기에는 선수들이 모두 다 어립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월드컵 경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모두 다 맨체스터 시티, 알겠습니다. 뉴욕 아주 프리미어리그나 외국에서 아주 정상급 팀에서 뛰고 있거든요. 근데요, 축구라는 것도 역시 길고 네.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2022년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인데, 이거 네. 돈 주고, 뇌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선정됐다. 이 지금 파문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 일단 썬데이 타임즈가 카타르 측에서 카타르 좀 지지해달라. 그러면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500만 달러 총 건넸다라는 걸 보도를 했어요. 예. 이메일이나 편지 이런 게 수백만 통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지금 피파도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밝힐 노력을 할 텐데 예. 지금 미국 피파의 부회장 몇몇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은
월드컵 개최지 선정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겠죠. 불공정한 걸 뭐,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게 피파가 갖고 있던 그런 명성이나 이런 걸 완전히 붕괴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고요. 제가 2010년 12월 이 투표가 스위스에서 열렸을 때 제가 직접 취재를 갔었습니다. 예. 이때 우리나라도 같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마지막 투표에 가기 전에 카타르하고 미국한테 져서 우리가 3위에 밀리면서 선정되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고 뇌물 파문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카타르가 너무 더워서 막 에어컨 켜고 경기를 한다고 하면 선수의 건강 자체도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글쎄요. 예.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문제를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투표를 다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글쎄요. 같습니다. 제 상식으로는요. 경기장 내에 에어컨 전부 돌린다는 것도 사실 그게 얼마나 믿음이 가겠어요. 참.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향신문 김세윤 기자였습니다. 예, 두 번째 작심 인터뷰. 앞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로부터 선거 앞두고 있는 야당의 입장 들어봤죠. 자, 이번엔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이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목소리가 다 쉬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청취자들이 들으시기에 많이 불편할까봐 좀 걱정 많이 아니야. 합니다. 거기서 열심히 하셨다는 게 묻어나서 오히려 참 그거는 참 듣기 좋습니다. 이 보기 좋은 건 아주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 우리 이철구 의원님 요새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네. 일단은 제가 박영선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게,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대 입장에서는 네거티브가 많다. 근데 이 네거티브는 다 새누리당이 한다. 아유. 말씀해 주시죠. 사실 네거티브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말이 다른데요. 저는 검증과 흑색 선전을 좀 구분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하는 문제제기, 그건 검증이라고 봐야죠. 네. 그런데 이제 흑색 선전은 이와는 다릅니다. 전혀 사실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인생 공격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 이건 흑색 선전인데 이건 절대 없어야죠. 근데 만약에 박영선 대표께서 후자를 말씀하시던가라면 새누리당은 그런 건 한 적이 없고요. 예. 새누리당은 검증을 제기한 건 많죠.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서울시 선거를 놓고 본다면 박원순 후보는 모든 검증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감사원 감사를 가지고 서울시 급식에서 농약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분명히 감사원이 서울시장에게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32명의 귀중한 인명이 희생됐을 때 내린 징계와 똑같은 징계를 내렸으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처음 방송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잘해서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되는 일이었다. 아니 칭찬을 받아야 되는 일이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서울시장에게 줬던 그런 징계를 감사원이 줬다면 감사원이 없어지고 문을 닫아야 될 일이죠. 이런 정말 사실을 오도하는 그런 모르쇠로 일관하고 거짓말 하시는 이게 오히려 더 문제고 이게 오히려 유권자들이 알 권리를 차단하고 방해하는 나쁜 선거를 하시는 태도죠. 예. 박원순 전 부인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건 네거티브라고 보지 않으세요? 박원순 후보의 부인 어떤 거 성형 얘기하시는 아니 전반적으로 부인이 왜 안 나오느냐, 왜 어디 외국 갔느냐, 이거 네거티브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건 네거티브가 아니고 어디 갔냐 물어보는 건 네거티브는 아니죠. 되게 궁금해서. 예. 그죠? 아니, 예. 어디 갔냐 물어보는 건 네거티브는 아니죠. 예를 들면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그건 네거티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역시 이제 똑같은 질문을 제가 박영선 원내대표께도 드렸는데, 지금 경기지사, 울산,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 다 지금 통진당 쪽 사람들이 다 내려왔어요.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고 이거 예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순진한 국민들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 예견하셨다. 아이 정치 코드에서는 전문가들은 이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 우리 저는 신일 교수님 다 아셨을 것 같은데. 아, 왜 절 끌고 들어가십니까? 예. 왜냐하면 예. 이미 수많은 과거 선거에서 선거 때만 되면 소위 이제 이름은 자꾸 바뀌지만 민주당으로 이제 이름 부를 수 있는 지금 현재 이 새민년과 이제 통진당 이분들도 자꾸 이름이 바뀌시는데 사실 뭐 지금은 통진당으로 대변되는 세력이죠. 예. 그분들은 선거 때만 되면 항상 합치고 선거가 끝나면 나뉘시죠. 한두 번이 아니고 늘 그래왔죠. 이걸 이제 눈가림용 짝짓기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난 총선 때도 그랬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민 혈세로 월급 받으면서 국회 안에서 각종 고급 정보를 빼내서 간첩 활동에 이용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이석기 의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 힘입어서 국회에 들어왔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도 야권연대라는 게 합한 거잖아요. 후보를 뭐 합하든 아니면 중간에 나왔다가 사퇴를 하든 어떤 형식이 됐든 결국은 후보를 하나 내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한 사람이 후보를 내는 이런 방식으로 그분들은 표를 밀어주시는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방식이 뭐가 됐든 이름이 뭐가 됐든 그때그때 달라지긴 하지만 결국 한 가지 흐름은 그분들은 결국 한 가족이고 한 통속이다 한 뿌리다 이건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 문재인 의원이 예전에 그 한 2주 전인가요? 그 지역 단위로의 통진당과의 그 연합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당 지도부하고 그것 때문에 좀 갈등을 겪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뭐 선거 때가 되면 늘 일파는 한 파에서는 안 된다. 한 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 없다. 또 한 파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늘 그러시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하시다가 결국 투표를 하루 전이 되면은 항상 합해져 있잖아요. 그건 뭐 여태까지 달라진 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이런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말씀드리면 쇼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뿌리예요. 하는 거를 국민들이 깜빡깜빡 잃어버리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요. 또 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전투표라는 것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상당히 비교해 볼 수 있는 데이터도 없지만 우선 사전투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국민들의 투표를 높이고 국민들로 투표상으로 끌어내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당이라도 자기 당의 유불리를 놓고 이걸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느 당이 자기 지지자들이 높은 계층의 연령에 투표율이 높았다 낮았다 이런 걸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고 이걸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 박영선 원내대표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대리 투표의 가능성도 있고요. 이 사전 투표가요. 네. 그리고 집단 동원 투표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어디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놀러 가서 그 근처에서 전부 투표하게 시키는 실제로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불법 선거운동으로 단속을 잘 하면 되죠. 그런 운용의 묘를 살려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좋지. 저는 이 제도 자체를 없애자라고 논의를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예. 오히려 이번에 보면 20대의 투표율이 높다고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근데 이제 군에 복무하는 젊은 청년들이 때문에 많다고 그렇다. 예. 예. 근데 오히려 저는 이 사전 투표율이 많은 분들이 새누리당이 분리했다라고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오히려 야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놀랍네요. 그렇군요. 새누리당은 이제 뭐 일부 새누리당 안에서가 아니라 새누리당 밖에서 새누리당을 걱정하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 문자들이 오기로는 이 사전 투표율 때문에 새누리당이 굉장히 불리해진다라고 걱정하시는 문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문자를 받으면서도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불리하더라도 이런 제도는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라고 설득하고 있는데요. 지금 불리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다들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불리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기 세월호 특위 얘기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첫날부터 이게 삐그덕거려요. 그죠? 네. 이거 지금 좀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입니다. 사실 양쪽이 너무 말이 달라서 예. 제가 사실 하나님도 아니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지금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새벽에 실종자 가족들 얘기가 현직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구조 작업이 중단돼 있다. 가족들 중에서 이제 소위 실종자 가족들 중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자리 비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와봐야 의미가 없다. 다시 나를 잡자.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래서 좀 나를 잡아서 다시 가자. 이게 이제 새누리당 입장이라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야당은 변경 없다.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하시는 거라면, 예.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세월호 국정조사를 지방선거에 악용하기 위해서 일정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강행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또 야당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계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시고 누가 진실을 말씀하시는지 참 걱정입니다. 일단 팩트는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팽목한 현지를 연결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비바람이 쳐가지고 네. 실제로 거기 민간 잠수사분들 네. 다 피항하고 있었고 그랬다는 얘기를 직접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은 안 좋았던 게 어제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네. 일각에서는 선거 전날에 이 선거 직전에 네. 팽목함으로 시선 쏠리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안 갔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오히려 거꾸로 예. 그래서 재정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가족들이 요청하는 걸 사실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그 유족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유족들이라고 아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새누리당은 수용했는데 그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야당이 오히려 더 선거에 이용하려는 거 아닐까요? 아하, 알겠습니다. D-1일입니다. 그죠? 네. 이제 하루만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버티신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링계를 맞으면서도 정말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비 많이 오더라고요, 아까. 예, 어쨌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역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혜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ICC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ICC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뉴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뉴라이브. 신유의 출발서 아침 2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